네. 네, 또 세션 1 발표를 맡아주신 임철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션 2로 이제 오늘 발제를 보고 또 토론문이 2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토론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목마르신 분들 있으실 텐데 뒤에 뭐 컵이나 정수 이용해서 잠깐 드셔도 되겠고요. 저희가 예정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토론문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법무법인 로고스의 조원익 변호사라고 합니다. 장시간 개정 상법의 내용의 요지를 잘 설명해 주신 임철현 교수님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먼저 김무겸 대표 변호사님께서 토론문 1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답변 듣고 그 다음 김영준 변호사님께서 토론문 2에 대해서 이렇게 좀 물어보아 주시고 임철현 교수님께서 답변 주시는 것 이후에 Q&A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무겸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임철현 교수님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상법이 개정된 배경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공감을 하고 특히 이제 개정된 상법이 우리 기업 경영 환경에 가져올 변화나 혹은 법률적 해석의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점을 우선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의 충실 의무, 사실 이거는 이제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분야이기는 한데요. 개정법이 이제 회사 및 주주를 위해서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명백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법 해석상 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법리나 혹은 법률 해석에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회사 이익과 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명백히 배치되는 경우 과연 그러면 어느 이익을 우선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좀 심각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신 LG화학 물적 분할 사태의 경우에도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회사로서는 굉장히 큰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주주의 이익은 굉장히 이제 침해를 받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상법 개정의 취지가 그러면 주주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혹은 최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회사는 이익을 손실을 감수하라는 취지냐? 과연 그렇게 이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충실 의무 관련해서는 이사의 책임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것인데 종래에 이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간단히 내용을 요약을 해보자면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신의성실에 따라서 경영상 판단을 내렸다면 사후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법리이고 이거는 현재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법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적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주에게 혹은 특정 범위의 주주에게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면 과연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현재는 아무튼 이 개정법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 주주에 대해서 이사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최소한 생기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범위까지 혹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책임을 인정할 것인지 아주 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 싶고요. 회사가 아닌 주주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이런 경영 판단의 법리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변형해서 적용돼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의 고견을 한번 들어봤으면 합니다.
사실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와 관련해서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 유사 법리가 과연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사회가 적극적이고 아주 도전적인 혁신을 위한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극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결정이 이제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 입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사실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업 환경이라는 것이 과거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잠깐의 정체는 결국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유가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과연 입법자의 의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설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기업의 혁신이나 발전을 위해서 그런 어떤 생각도 저는 얼핏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교수님께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실 이제 회사와 주주 사이 이익뿐만 아니라 주주 사이의 이해도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주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는 그냥 주가만 올라가면은 오케이일 것이고 아주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회사가 정말 펀더멘탈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고 점점 성장하기를 또 오관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주주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 과연 전체 주주,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뭐 어떤 결정을 하라는 것인지 이런 면에서 만약에 어느 한 주주의 이익이 되고 다른 주주의 손실이 되는 결정을 했다면 결국 모든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어떤 충실 의무 위반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제가 발표문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단순히 민법상 혹은 상법상 손해배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배임죄 이슈와 관련해서도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영 판단의 원칙도 사실은 이제 배임죄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이제 출발한 법리였는데 그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이사가 회사에 대한 어떤 성관 의무, 위임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배임죄 법리였는데 지금 상법 규정이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사는 주주와의 관계에서도 위임 관계가 성립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전제로 한 배임죄의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점점 더 쪼그라들 것이다. 혁신적이고 어떤 진보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다음에 그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대해서 우리 임 교수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얹을 얘기는 특별하게는 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저는 사실은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보면 현장에서 가장 지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드는 것이 이 전자주주총회가 지금 현재 그 IT 문화의 가 반영이 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면은 어쨌거나 간에 개별적인 주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주권에 대한 권리의식은 상당히 고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 주를 가지고 있더라도 어쨌거나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해서 표를 던질 수도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그게 굉장히 쉬워진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발달한 이 소셜미디어나 혹은 이런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단톡방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소수주주들이 어떤 집단화되고 그 안에서 특정한 세력이나 혹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주들의 의사가 왜곡되거나 혹은 호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염려가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 현장에서는 평소에 주주들하고 사이에 굉장히 많은 소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평소에 회사가 충분한 신뢰를 확보해야지 이런 어떤 단기간 혹은 어떤 일시적인 어떤 흔들림에 주주들이 흔들리지 않고 회사나 주주 전체를 위해서 정말 올바른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면 사실 이전에 우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예상했던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 근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좀 예상을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대비를 하는 것이 참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안 조치가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충분한 보안이 될지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기업의 전산 시스템이 판판이 지금 해킹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특정 기업의 주주총회가 해킹이 된다거나 뭐 사실 영화에 그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해킹이 돼서 이상하게 의사결정이 되도록 그냥 결정이 돼버린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과연 어떤 상황이 생길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안 조치에 관해서도 각별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감소연 3% 강화 룰은 뭐 사실 양날의 검이죠. 사실 뭐 회사의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대주주의 관여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외부 세력이 회사에 접근을 해서 혹은 조금 이제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회사의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빼내 가지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은 뭐 결국 운영의 묘가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뭐 기업 현장에서는 결국은 뭐 표 대결 구도를 좀 사전에 면밀히 좀 검토를 하고 또 이제 뭐 이제 굉장히 그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발생하지는 않도록 그런 어떤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뭐 회사에서 의도하고 있는 어떤 그 결의 방향이 있다면 그런 결의 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좀 이때 여러 가지 조치들,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이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교수님 뭐 잘 뭐 충분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만은 혹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의견을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네, 예, 김우일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인사이트가 되는 그 토론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충실 업무 이야기라든지 전자주총 업무 이야기라든지 학계에 있는 분들은 이 기업들과 이렇게 살아 숨쉬는 어떤 니즈 이런 거에 올려가지고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공부한 거에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했을 때는 책에 이런 내용 없었는데 이상하다 이런 접근을 보통 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정말로 이런 경영 판단의 법칙이라든지 배임죄 문제와 같은 기업들이 우려하고 또 로펌 변호사가 법적인 공격 방어 수단으로 삼으려는 그런 그 포커스를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토론해 주신 내용이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좋은 내용이었고요. 일단 굉장히 이제 뭐 자꾸 이게 속사정 이야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한번 국회의원 토론회 때도 제가 나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모 의원이었는데 그분이 걱정하는 건 뭐였냐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법원에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되면 어떡하냐 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 98년도에 충실 업무를 들어왔잖아요. 굉장히 선관 후보보다도 강력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가져왔는데 동질설이 대다수입니다. 선관 후보가 똑같아 한마디 해가지고 그냥 별 의미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이제 이해상충 방지 업무는 요불유고 그거 아닌 거는 일반 업무는 선관 업무 영역이다.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충실 업무가 있다고 해서 강해진 게 별로 없습니다. 회사 및 주주라고 했는데 저기 캘리포니아주 회사법처럼 델라웨어주 회사법처럼 회사라는 게 결국은 주주의 총치 파트 아니냐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식이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회사에다가 포함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꼭 해석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그런 거죠. 주주나 회사나 그건 또 법인 의제설이기 때문에 똑같다고 그냥 보고 법적으로도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겁니다. 신인관계니까.
그래서 아마 이 경영 판단의 법칙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또 배임죄는 약간 다른 문제입니다만 경영 판단의 원칙이 충실 업무, 주주에 대한 충실 업무에 대해서도 적용이 될까냐라는 문제는 이것을 다루는 최초의 법원 판단에 의해서 큰 방향이 결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래도 생각할 수 있고 저래도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예. 이게 주주에 대한 충실 업무로 인해서 법률 관계가 창설돼서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보면은 따로따로 생각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거는 회사의 이익의 또 다른 표현인데 그 이익의 고려 대상이 이제까지는 회사와 대주주만을 고려하는 거였다면 소수주주까지도 고려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문제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앞으로도 이 조항을 두고 여러 학자님들과 또 처음에는 하급심 법원 판사님들의 판단이 나오겠죠. 거기서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세를 이루느냐가 궁극적인 해답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인 견해에 의하면은 일단은 국회에서 만든 거는 소수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개별성이 강한 거였습니다. 기존 회사 이익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회사 이익에는 부합하는데 소수주주 이익에 반하는 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법문의 추상성이나 일반성으로 볼 때 그런 입법 취지로 모두 해석이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 회사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 대주주와 소수주주의 이익까지 제대로 반영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서로 어긋날 일이 없다. 제대로 판단하면은 두 개는 항상 일치하게 마련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이익을 원하지만은 단기적으로는 주주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두 개의 이익이 따로 노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이 관계가 AND로 뭉쳐져야 하냐, OR로 나누어서 다툴 수 있느냐, 그것도 그 분쟁으로 또 이 논의가 또 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아주 그냥 입법 취지에 따른다면은 소수주주의 개별적인 이익을 가지고 따로 어떤 독립된 소송물로 하는 시도가 있을 거고요. 그 시도를 그건 아니야. 회사 이익이나 주주 이익이나 같은 건데 그걸 좀 더 강조하고 범위를 늘렸을 뿐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과의 상태에서 약간의 정도의 어떤 전진이 있을 뿐이고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도 그런 큰 흐름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회사 이익 반하는 것과 주주 이익 반한다는 것도 그런 개념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있다면은 법문의 취지상 독립적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자주주총회 같은 경우에는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 당연하고 또 잘 이렇게 기업 애로를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세이프하우라고 하죠. 면책 조항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안 되면은 법 규제 문제도 있지만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제가 언뜻 들으니까 상장국에 계신 분이 이 시스템 만드는데 한 2, 3천만 원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억짜리 만들어야 되고 2억짜리 만들어야 되면 완벽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법이 그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 로고스에도 뭐 입법 관련한 저희 전문팀이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본시장법에처럼 이런 면책 조항에 관한 입법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기업들의 어떤 필요를 만족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 룰과 관련된 이게 그렇죠. 이제 저도 참 고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외국 세력을 막기 위해서 국내 기업을 보여주는 건 좋은데 이게 전쟁이 나면 두 가지 나라가 있잖아요. 국가를 지키겠다고 국민들이 해외에서 돌아와서 나라를 지킨 나라가 있냐 하면은 전쟁이 나면 해외로 도망가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국가를 또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지키고 싶은 기업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지 국가가 기업을 지켜주는 게 맞는 걸지 이제 그 고민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어떤 중론이 모아져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최종적인 의사 그런 것을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입법을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철저하게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